아버지가 왜 매일 새벽마다 치킨 배달을 나가시는지 저는 한참 뒤에야 그 진짜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요즘 우리의 아버지 세대는 생각보다 조용히 그리고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때 은행 지점장을 하며 수십 명의 직원을 관리하던 분이 지금은 오토바이를 타고 골목을 누비며 치킨을 배달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자식 뒷바라지를 위해서, 누군가는 허전한 시간을 채우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조금만 들여다보면 그 이면엔 훨씬 복잡한 현실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은퇴 후의 삶을 감당하기 위한 치열한 준비 부족이라는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대한민국에서 50대는 더 이상 노후라는 단어와 멀지 않은 연령입니다. 특히 명예퇴직이라는 이름으로 회사에서 물러나야 할 때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 이후의 삶은 곧바로 생계와 불안의 싸움이 됩니다. 은퇴 이후의 삶은 시간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숙제를 떠안는 시기입니다. 매달 들어오는 고정 수입이 사라지고 예상치 못한 지출은 오히려 늘어납니다. 여기 우리가 쉽게 지나칠 수 있는 세 명의 이야기 속에 진짜 현실과 준비의 중요성이 숨어 있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56세에 명예퇴직한 은행원 김정수 씨입니다. 정수 씨는 한때 전국지점장 회의에서도 이름이 잘 알려진 중견 간부였습니다. 30년 가까이 은행에 몸담았고 성실히 일한 만큼 퇴직금도 받았으며 퇴직연금도 일부 준비해뒀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긴 건 시간이었습니다. 그는 명퇴 이후 국민연금 수령 시점까지 67년의 공백이 있었고 퇴직연금은 분할 수령이 아니라 일시금으로 받아 생활비와 자녀 학자금으로 대부분 소진되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퇴직금이 1억이라고 해도 3년이면 바닥나요. 큰 돈 같지만 생각보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남은 선택지는 많지 않았습니다. 58세에 새벽 치킨 배달 일을 시작했고 하루 5시간 일에 월 130만 원 정도의 수입을 얻고 있습니다. 새벽이 되면 배달 수요가 많고 경쟁이 덜하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사람들은 왜 그런 일을 하냐고 묻지만 그는 웃으며 말합니다. 나는 지금 내 노후를 스스로 연장 수리하고 있는 중이야. 연금이 나올 때까지 버티는 게 목표야. 그는 현재 국민연금을 수령하지 않고 있습니다. 수령 시점을 63세로 늦춰 최대한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연기 중입니다. 그 결정이 자신에게 유일하게 남은 은퇴 재정 전략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사례는 60세 퇴직한 공무원 출신 윤숙자 씨입니다. 숙자 씨는 30년 넘게 구청에서 근무했습니다. 공무원 연금이라는 비교적 안정적인 연금 수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퇴직 후 1년 만에 지역 노인복지관에서 요가 자격증을 따고 현재는 일주일에 3번 요가 강의를 나갑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연금이 있어도 그게 내 삶 전체를 책임져 주진 않아요. 가장 큰 문제는 의미예요. 그녀의 공무원 연금은 월 약 190만 원. 기본 생활에는 큰 무리가 없지만 자녀 손주들과의 여행, 취미생활, 의료비까지 감안하면 부족하다고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또 하나 그녀를 움직이게 만든 건 바로 고립감이었습니다. 매일 집에서 TV만 보는 하루가 반복되자 몸도 마음도 무기력해졌고 그것이 건강 악화로도 이어졌습니다. 요가 강사를 하며 사람들을 만나고 약간의 부수입을 얻으면서 그녀는 다시 자신감을 되찾았습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두 번째 커리어의 시작이라는 걸 이제야 알아요. 숙자 씨는 공무원연금이라는 공적연금 외에도 50대 초반부터 매달 20만 원씩 넣어온 개인연금 상품이 있었습니다. 60세부터 월 35만 원씩 추가 수령 중인데 이 연금이 바로 그녀의 요가 활동과 여가 생활을 가능하게 만든 든든한 기반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군에서 55세 전역한 예비역 장성 박형진 씨입니다. 형진 씨는 전역 후 군인연금 월 250만 원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비교적 안정적인 노후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는 강연과 컨설팅, 지방대학 초빙 강사 등 끊임없이 일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내가 죽는 날까지 내가 벌었을 수 있어야 자식에게 짐이 안 되죠. 그는 전역 후 3년간 창업도 해보고 부동산 투자도 시도했지만 큰 수익을 내지 못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퇴직금의 상당 부분을 소진했고 결국 본인의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전역 전에 군인공제외 퇴직연금 일부와 사적개인연금을 운영 중이었으나 최근 물가 상승과 자녀의 결혼, 부모님 병원비 등으로 인해 수입은 그대로인데 지출이 계속 늘어나는 상황을 체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스스로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나는 은퇴한 게 아니라 직업을 바꾼 거야. 그 차이 하나가 노후의 방향을 완전히 바꿨고 형진 씨는 현재 강의 외에도 유튜브 채널을 통해 군 경력자의 전역 후 생애 설계 이야기를 공유하며 수입원을 다변화하는 중입니다. 그의 유튜브 수익은 아직 크지 않지만 그는 이를 미래의 연금이라고 부릅니다. 영상 하나가 매달 몇만 원이라도 벌어들이는 구조가 만들어지면 그것만큼 노후에 든든한 자산이 없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사례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노후 준비는 단순히 연금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누군가는 연금이 있어도 심리적 허기를 채우기 위해 새벽 일을 시작하고 누군가는 안정적인 공적연금 외에도 의미 있는 활동을 통해 건강과 자존감을 유지하려 합니다. 또 다른 누군가는 평생 직장을 끝내고 이제는 스스로 돈이 들어오는 구조를 설계해가며 은퇴 이후의 삶을 다시 살아가고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준비를 하고 있나요? 퇴직이 곧 은퇴가 아니며 은퇴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연금은 기반이지만 그 위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계획과 전략이 더 중요합니다. 단지 오래 사는 게 아니라 어떻게 살아갈지를 준비하는 것. 그게 진짜 노후 준비입니다. 그리고 그 준비는 지금부터여야 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준비해야 한다는 말 막연하게 들리시죠? 그런데 이건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과학적으로도 통계적으로도 증명된 생존 전략입니다. 은퇴 후 삶은 단순히 돈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문제는 시간, 건강, 관계, 정체성입니다. 이 네 가지 요소는 하나라도 무너지면 삶의 균형이 흔들립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많은 사람이 은퇴 후 이 네 가지를 동시에 잃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고요? 우리 뇌는 규칙적인 일상과 사회적 관계가 끊기는 순간 빠르게 노화의 속도를 높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뇌 건강과 일의 연관성입니다.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거나 새로운 자극을 주는 활동을 멈추면 해마 기억을 담당하는 뇌 부위의 기능이 빠르게 저하된다고 합니다. 실제로 은퇴 후 특별한 활동 없이 집에만 있는 사람들은 인지 기능 저하 속도가 최대 2배 이상 빠르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단순히 경제 활동을 위해서가 아니라 뇌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일은 필요합니다. 누군가는 새벽에 치킨을 배달하고 누군가는 요가 강의를 하며 사람을 만나고 누군가는 작은 온라인 채널을 운영하며 세상과 연결되어 있으려 합니다. 이 모든 활동은 뇌에 지금도 내가 살아있고 의미 있는 존재라는 자극을 줍니다. 그 자극이 바로 노후의 뇌 건강을 지켜주는 강력한 백신입니다. 두 번째, 수명 연장의 진짜 변수는 소득이 아니라 소속감입니다. 우리 몸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단절과 외로움은 곧 면역력 저하와 연결됩니다. 실제로 하루 평균 3명 이상과 말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심혈관 질환 위험이 낮고 우울증 발병률도 절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은퇴 후 급격히 사회적 관계가 줄어드는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통해 인간관계를 형성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은퇴 후 소속된 커뮤니티나 사회적 역할이 없다면 건강이 먼저 흔들립니다. 이런 점에서 앞서 소개했던 요가 강사 숙자 씨의 사례는 중요한 통찰을 줍니다. 연금은 기본 생활을 보장해줬지만 진짜 삶의 활력은 사람들과 함께 움직이는 시간에서 나왔다는 점입니다. 요가 강의를 하며 자신도 스트레칭하고 수강생과 웃고 이야기하며 생기는 그 연결감이 곧 면역력이고 삶의 질이 된 겁니다. 세 번째, 노후 건강의 핵심은 움직임입니다. 그리고 그 움직임엔 목적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걷기 운동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지속성이고 그 지속성을 만들어주는 건 책임감과 역할입니다. 매일 아침 내가 갈 곳이 있고 나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고 내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 있다는 건 움직일 이유가 됩니다. 이런 목적 있는 움직임은 운동 이상의 건강 효과를 줍니다. 심장 건강, 근육 유지, 스트레스 해소, 심지어 수면 질까지 향상시킵니다. 치킨 배달을 하던 김정수 씨가 말한 버티는 게 목표라는 말은 단순한 생계의 표현이 아닙니다. 그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배달을 나가고 퇴근 후에 간단한 근력 운동도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병이 날 것 같아서요. 이 단순한 말이 사실은 수많은 건강 통계와 과학적 근거를 압축한 명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후의 정체성 문제입니다. 직업을 잃는 건 단지 월급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 앞에 갑자기 공백이 생기게 됩니다. 실제로 은퇴 후 정체성 혼란을 겪는 사람들은 우울증과 자살 위험률이 더 높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에도 일을 택하고 새로운 직업을 찾습니다. 그것이 비록 적은 수입이라도 내가 사회에 필요한 존재라는 확신을 주기 때문입니다. 군인 출신 박형진 씨가 유튜브를 시작한 이유도 단순한 수익 때문만은 아닙니다. 내가 살아온 삶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면 난 여전히 쓰임 있는 사람이라는 자기 확신을 가지기 위해서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건 단순한 생계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생존 전략이자 심리적 건강, 생리적 건강, 사회적 건강을 동시에 지키기 위한 다층적 설계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설계는 누구나 지금부터 할 수 있습니다. 은퇴 연령에 다다르지 않았더라도 사적연금을 조금씩 준비하고 소소한 기술을 익히고 사회적 관계를 다져놓고 건강을 지키기 위한 습관을 만들어가는 것. 이 모든 게 나중에 나를 일으켜주는 안전장치가 됩니다.
여러분의 노후는 단지 오래 사는 게 아니라 지금보다 더 깊이 있게 살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 오늘부터 하나씩 준비해보세요. 지금의 선택이 10년 뒤 나를 지켜줄 가장 든든한 자산이 될 테니까요.